영화를 볼 때 알면 좋은 시니어를 위한 영화 산업 가이드 3,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화 관객 수가요, 줄지 않는 근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? 안녕하세요.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. 오늘은 영화 산업, 그리고 시니어들의 영화 관람, 그리고 시니어들이 어떻게 이 영화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제가 영화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 총책임분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때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. 이분의 말씀으로는 이 산업이 점점 거대해지면서 그 대중성을 쫓아가는 영화가 되면서 어떤 창작성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고 있다. 그래서 영화 산업이 좀 많이 움츠러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은 영화의 객수는 점점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렇게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? 여기에 대해서 그 거장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. 바로 50 플러스라는 새로운 시니어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. 매년 3, 40만 명이 유입되고 있어서 우리가 전체 총수를 보면은 이 영화 산업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그러한 착시 현상을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. 네. 오늘은 이 시니어들이 영화를 자주 보는데요. 이 영화 산업에 대한 구조를 얘기하면서 우리 시니어들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영화 산업 가이드로요. 영화 산업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진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. 영화 제작자와 그리고 영화 제작사, 그러니까 영화 감독 과 영화 제작사가 있고요. 그다음 이제 산업 쪽으로 보면요. 투자를 유치하는 투자 배급사, 상영관, 그리고 기타 플랫폼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현 시점에서의 우리나라의 상황은요. 3대 거대 그 상영관인 CJ 롯데 메가박스가 상영 시장의 92에서 98%를 차지 독점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세 개 업체가 투자에서도 약 60%의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영화 제작자와 창작인 부분의 이 비중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실제로 영화 산업도 보면요. 10억에서 40억 정도 되는 중간 허리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. 그 결과 대헐리우드식의 그 대중성을 띈 큰 자본이 들어간 영화 또는 독립영화와 저예산 영화 두 개로 양분되고 있는 게 현재의 트렌드라고 합니다. 예, 두 번째로 그럼 시니어에게 있어서 이 영화 산업은 어떤 걸 의미합니까? 영화는요, 단순히 영화를 보는 것 외에 제3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합니다. 즉, 친구들을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과 얘기하고 그 영화를 매개로 다른 것을 풀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제3의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 영화입니다. 세 번째는요, 이런 얘기를 생각해 볼 수 있죠. 시니어들이 얘기를 하는데요. 그 대화 내용이 뭐 왕년회라든지 자기 자녀와 자신의 자랑이라든지 이러면 얼마나 그 컨텐츠가 빈약하겠습니까? 실제로 우리는 시니어들의 삶 속에서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은 그분은 솔직히 실질적으로 딸을 당하는 경우가 많죠. 뭐 만나기 싫다는 얘기도 많이 하죠. 근데 이제는 점점 시니어들도요. 이 남은 시간, 굉장히 늘어난 시간에 대해서 생산적인 방식의 문화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소재가 영화가 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시니어들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50 플러스 재단에서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거에 보면요. 한 센터에서는 영화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영화를 탐구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분이 계시고요. 또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만드는 그런 클래스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 이 시니어들이 점점 한국 영화에 긍정적인 자양분이 돼서 우리나라의 그 영화 제작사나 감독들이 더욱더 긍정적인 동기를 받아서 예술적으로 콘텐츠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기를 기원합니다. 네, 저는 매주 화요일, 목요일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.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